안녕하세요. 이번 7강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구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강에서는 딥러닝 시계열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RNN과 RNN의 레이어를 추가한 깊은 순환신경망,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지 않고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양방향 순환신경망, 그리고 RNN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기 기억이 가능한 LSTM, LSTM의 계산량을 줄이고 구조를 단순화한 GRU를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과 출력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시퀀스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처럼 1시간 단위의 날씨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력해주면 이에 대한 예측치를 순차적으로 출력해 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들을 시퀀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RNN은 시계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 모델입니다. 심층 신경망의 기본 모델은 제일 아래 입력층, 그 다음에 가운데 은닉층, 그 다음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은닉층을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깊은 심층 신경망으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이 은닉층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X1과 X2, X3, X4, XT까지죠. 자, 이것이 X1과 X2, X3라는 이 입력층의 노드의 차이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입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력이 시간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X1으로 들어가고 이 데이터가 전달되어져서 다음 시간에는 H2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가 X1, X2, X3 형태로 입력이 되어지고 은닉층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방식이 RNN의 시계열 데이터 방식입니다. 자, 이 셀은 이전의 값을 기억하는 메모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은닉층이 있습니다. 그 은닉층을 메모리 셀, RNN 셀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리 셀은 현재 시점 HT라고 표기를 합니다. HT에서 바로 이전 시점의 출력 값을 자신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시점 T에서의 메모리 셀이 갖는 값은 과거의 메모리 셀들의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요 앞에서 보셨던 그림을 제가 왼쪽에다 그냥 그대로 그려놨고요. 요 그림을 요약해서 그린다고 하면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자, 입력이 X 들어옵니다. 입력이 들어오는데 HT가 메모리 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해야 될 메모리 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 메모리 셀에 얼마만큼 반영할지를 가중치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중치가 X 입력에 대한 가중치가 WX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입력됐던 기억했던 그 값을 현재 시간에 얼마만큼 반영할지를 설정하는 그 가중치가 WH, H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든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에서 설정되는 가중치 값을 WH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WX와 WH에 대해서 이전 정보와 현재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메모리 셀의 출력을 얼마만큼의 출력으로 결정할지를 설정하는 가중치 값이 WY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RNN은 은닉층을 기본으로, 은닉셀을 기본으로 해서 이전 시간에서 전달되어지는 W값, 현재 입력에 전달되어지는 W값, 그 다음에 출력값에 결정되는 W값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계열 모델을 구현할 때 텐서플로우의 하이레벨 API인 케라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로 딥러닝을 배울 때 가장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케라스로 RNN을 구현하려면
심플 RNN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구현해 볼 구조는 RNN이며 히든 레이어는 하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RNN의 첫 번째 인수는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H-units라고 정의를 했죠. 지금 현재 H-units는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recurrent dropout입니다. 이 recurrent dropout을 0.5로 설정을 했는데 이 조건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은닉층에서 출력으로 나갈 때 이것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리커런트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리커런트 커넥션을 100%를 다시 히든 레이어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0.5%, 50% 확률로 이 셀에 있는 노드를 학습시키는 조건을 가리켜서 리커런트 드롭아웃을 0.5라고 설정한 이 조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커널 이니셜라이저는 허노말이라고 하는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중치의 초기화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학습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풋 쉐입은 가장 왼쪽의 그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인풋 쉐입에 x_train.shape이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이 값은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입력 노드의 개수가 input_dim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nput length, timestamps로 되어 있죠. 이것이 현재 input_shape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input shape을 입력 노드의 개수와 input length를 가리켜서 이것을 input shape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경망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배치 사이즈를 얼마나 설정하느냐를 하나 더 해주시면은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신경망을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ens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력이 우리가 예측 값으로 하나의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 노드는 하나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케라스에서 컴파일이라는 함수는 실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로스 함수는 MSE, mean square error라고 하는 함수를 로스 함수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측조, 매트릭을 MAE, 이것은 mean absolute error죠. 그것으로 우리가 매트릭을 설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경사강법을 진행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를 아담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튜닝이 될 포인트이긴 한데 러닝 레이트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시간이나 학습에 대한 진행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지금 현재는 0.006으로 설정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만 쌓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심플 RNN이라고 하는 이 레이어를 하나만 우리가 누적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는 여기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H-units가 100이라는 의미는 이 노드의 개수가 히든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가 100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이제 보여주지 않게끔 되어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return sequences라고 하는 인자값이 있습니다. return sequences라는 인자값이 펄스인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가 각각이 다 출력을 내보내지 않고 옆에 있는 은닉층의 노드로 전달되게끔만 하고 출력은 내보내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이 return sequences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펄스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노드가 하나가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본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return sequences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여기 옵션에다가 return sequences를 인수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은닉층의 모든 노드마다 출력을 한 개씩 갚도록 우리가 설정을 했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 값을 하나를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닉층을 하나만 갖도록 설정하지 말고 은닉층을 두 개를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return sequences라고 하는 옵션을 입력으로 받을 때 그 입력되는 은닉층의 노드 개수만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 은닉층으로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된다고 하면은 return sequences를 true로 설정하셔야지만이 이렇게 이 화살표들이 개수만큼,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만큼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값을 하나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 노드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출력 노드 이전의 그 레이어에는 return sequences를 펄스라고 두셔야지만이 출력이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씩 생성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하나만 생성되는 이런 신경망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를 4개를 쌓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return sequences를 true로 되어 있는 것을 3개를 설정하시고, 마지막에 그 히든 레이어, 은닉층에는 return sequences를 펄스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깊은 순환신경망을 여러 개를 레이어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대로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한번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선 두 개의 레이어를 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는 return sequences를 true라고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닉층에는 return sequences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폴트 값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디폴트 값의 return sequences는 펄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셨을 경우에는 앞에서 있는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은닉층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 return sequences를 펄스라고 설정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노드는 하나만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깊은 순환신경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함수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신경망의 로스 함수는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평가 매트릭은 MA를 씁니다. 로스나 매트릭에서 사용했던 MSE나 MA는 서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둘 다 로스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그런 함수이긴 한데, MSE와 MA가 서로 계산 방법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스 함수를 MSE와 MAE 둘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망을 우리가 구성한 다음에 이 신경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은 summar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모델의 신경망이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난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 난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배치 사이즈의 크기가 들어갈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의 신경망에 배치 사이즈가 얼마나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none으로 되어 있는 이 필드에 배치 사이즈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방향 순환 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RNN에서는 중간에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각각 하나씩 존재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 양방향 순환 신경망에는 두 개의 노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X1에서 X4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단방향 순환 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노드만 갖고 있었죠. 근데 앞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쪽으로도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결이 앞으로도 연결되어지지만은 뒤로도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앞뒤를 참조해서 현재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양방향 순환 신경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양방향 순환 신경망을 구성할 때는 앞에서 생성했던 심플 RNN에다가 인자값은 심플 RNN 인자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심플 RNN을 바이디렉셔널이라는 함수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요. 바이디렉셔널 형태로 함수를 구성하실 때 앞에하고는 형태가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앞에서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앞에서는 시퀀설 모델로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케라스에서 혹은 파이토치에서 시퀀설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쌓을 때는 앞에 레이어의 출력이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게끔 연속되는 레이어의 연결로 우리가 모델을 구성할 때는 시퀀설 모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퀀설 모델이라고, 순차적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함수는 펑셔널 함수입니다. 펑셔널은 반드시 앞에서 출력했던 그 레이어의 출력이 다음 레이어 입력으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이디렉셔널의 입력으로는 우리가 인풋, 이 쉐입을 사용해서 입력으로 집어넣지만은 출력은 X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시퀀설 형태의 모델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펑셔널로 만드시려고 하면은 이 덴스 레이어의 입력으로 앞에 X의 출력을 입력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인풋가 바이디렉셔널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에 대한 출력이 X로 나오게 되고 그 X를 다시 덴스 레이어의 입력으로 집어넣고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인풋가 이 아래에 있는 이 X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입력을 바이디렉셔널 RNN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심플 RNN을 1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설정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도 앞에서 봤던 심플 RNN보다 2배 파라미터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덴스 레이어에 1개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구조, 여기서의 출력이 바로 이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형으로 선언하신 다음에 모델에다가 인풋과 아웃풋을 설정해 주시면은 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이 출력이 두 번째 인자로 연결되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하나 선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의 컴파일 조건, 학습 조건을 로스 함수는 MSE, 그 다음 매트릭은 MAE,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단기 메모리입니다. 롱, 숏, 텀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앞자만 따서 LSTM이라는 그런 신경망의 구조죠. 이는 RNN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만 좋은 성능을 보이는 단점이 있었던 RNN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을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신경망이 LSTM 구조입니다. 타임 스텝이 길어질수록 앞의 시점의 정보가 뒤로 전달되고 소실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LSTM은 은닉층의 메모리 셀에 입력 게이트, 그 다음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를 추가해서 입력과 망각과 출력의 정도를 우리가 밸브를 가지고 조절하듯이 조절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구조가 LSTM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해야 할 것과 그 다음 기억에서 빨리 지워야 될 것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LSTM 구조는 앞에서 사용했던 심플 RNN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앞에서 썼던 심플 RNN을 드러내고 그 위치에다가 LSTM을 사용하시면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히든 레이어를 하나로 쌓았는데 앞에서 심플 RNN을 그 심층 신경망으로 2개 레이어, 3개 레이어 쌓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LSTM도 심층 신경망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이트 순환 유닛,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GR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TM하고 GRU는 구조는 굉장히 좀 유사한 것 같지만은 어떨까요? LSTM보다는 GRU가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RU,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의 목적은 LSTM하고 성능은 비슷하고 구조는 LSTM보다 단순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제 사용하실 때는 GRU도 LSTM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GRU는 성능은 LSTM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구조는 LSTM보다 단순화시켰다.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나 아니면은 추론할 때, 예측할 때는 GRU가 LSTM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LSTM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성능은 그렇게 목적으로 하고 설계를 했지만 실제 돌려보면은 GRU하고 LSTM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LSTM하고 GRU는 돌려보셔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8강에서는 모델의 학습과 학습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